네, 안녕하세요.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김은비입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역시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제에 이어서 치체니트샤, 치체니트샤. 네, 치체니트샤 좀 네. 하고 네네. 또 그 다음에는 네. 만리장성 할 거예요. 네. 대륙의 자랑. 네. 만리장성. 제일 가까운 곳이죠, 나름. 네. 달에서도 보인다는 그 그 유명한 달에서도 네. 보인다는. 네. 사실은 뭐 나중에 알겠죠. 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치체니트샤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네. 네네네. 치체니트샤가 그거 어디에 있었냐, 얘? 이게 멕시코에 있었죠. 오. 네네네. 네, 멕시코에- 어제 그 뭐지 저거 그 고양이 같이 생긴 거. 제규어. 아, 네. 네. 제규어 조각상까지 얘기했죠. 네, 맞아요. 네. 멕시코에 있는 신전이죠. 네. 여기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치치니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곳은 세노테라는 거대한 우물인데요. 음. 네. 치치니트사에는 두 곳이 우물 유적지가 있는데 엘카스티오 북쪽에 있는 세노테가 중심을 이루는 신성한 곳입니다. 세노테는 에스파냐어로 신성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마야어로는 조노트라고도 해요. 음. 세노테는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 만들어낸 거대한 우물로 지름이 60m, 깊이가 80m나 됩니다. 오, 되게 크네. 60m면 우물이에요. 거의 그 이건 강인데. 그래 우물이라고 안 하기도 조금 애매한 아, 크기가 좀 진짜요? 큰 우물이네요. 좀 큰 우물. 많이 큰. 네. 네. 마야인들은 이 거대한 우물을 비의 신 차크가 머무는 곳이라고 믿었대요. 한편으로는 저승 왕국인 시발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했지요. 뭐요? 시발바요. 아, 시발바. 저승왕국이요? 네. 아, 저승왕국 이름이 시발바예요? 조심해야겠다 발음. 네네네. 그래서 마야인들은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비를 내려줄 것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올렸답니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어린 여자아이들과 동물 그리고 온갖 보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 이런 왜 그 애들을 그 그러니까요. 너무 재물을 좋아해 얘들은. 네. 너무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훗날 이곳을 직접 탐험한 미국 탐험가이자 고고학자인 에드워드 톰프슨이 발굴한 유물은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설마 해골 같은 걸 발견했나? 설마? 어떻게? 거의 보물찾기 우물에 하러 들어가가지고 우물에 딱 들어가지고 야 여기 보물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갔는데 두개골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오고. 네네. 네, 그래서 멕시코 동쪽 끝 유카탄 반도에 남아있는 치첸이트사를 둘러보면 마야와 톨텍 쪽이 얼마나 천문과잉? 개 뛰어난 사람들이 네.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또 섬뜩한 사람이었죠. 네. 네네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으로 가득한 치첸이트사 유적지는 수수께끼 같은 유적이 넘쳐나는 문화유산입니다. 아, 그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임당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임당수 네. 그 심청이 누나 막 뛰어내리고 뭐 그런 거 음, 그런 느낌 아닌가 이게? 아까 시발바? 네. 시발바. 야, 용궁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 네네. 저승으로 가는 나라 이름이 시발바야. 저승한국 시발바. 되게 당황했네. 욕이 아닙니다. 이거 나라 이름이 시발바래요. 완전 조심해야겠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일단 이거 먹고 얘 뭐냐 얘 이름. 찌체니스사. 네. 이게 종이가 많아가지고 자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유카탄 반도 동북 쪽엔 흥미로운 유적지가 한 곳도 있답니다. 바로 멕시코만을 따라 지어져 있는 톨룸의 바다 요새입니다. 네. 톨룸의 바다 요새는 전쟁을 위해 잘 지은 요새가 아니라 상업과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운 것이랍니다.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대요. 뭐 그거 만들었는데 부셨대. 보기 이상해서 그런가? 얘들 싸우다가 네. 이게 잘 지냈는데 얘들. 음. 네, 또 이게 툴룸의 바다 요새는 바다가 잘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유럽이나 중국에 세워진 요새와는 규모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도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진 중국이나 유럽의 요새들은 높은 성벽이 도시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반면 툴룸의 바다 요새는 드넓은 멕시코만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진 까닭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 개의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규모도 중국이나 유럽의 요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보기만을 위한. 네, 그래서 네. 툴룸의 바다 요새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상인들이 물건을 거래했던 곳이라서 생활용품도 풍부하고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은 틈만 나면 침입하여 물건을 약탈해갔대요. 아 그럼 요새를 또 높여야지. 그럼 지들이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아 아니다. 자기들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요새를 안 올리는구나. 약탈이고 뭐고 편해야겠다. 그래서 톨룸 사람들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여러 곳에 요새를 건설한 것이랍니다. 아 이왕이면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에서는 적의 배가 먼 바다에 나타나는 순간 금세 알 수 있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답니다. 네. 또 여기 또 볼만한 게 또 있다면 치첸 이트사 동쪽 바다 건너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섬인 코스멜 섬이 있답니다. 오늘날에는 바다 위에 떠있는 궁전이라고 불리는 호화 유람선이 정박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마야 후손과 인디오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기를 소원했던 섬이었답니다. 그 이유가 이곳에는 이스첼이란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이스첼 여신은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비의 신 또 있었지 않나요? 네. 이 신이 되게 많네 얘네가. 똑같은 종류의 신이. 네. 기후와 건기로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카탄 반도와 멕시코에서는 비가 풍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비의 신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스첼 여신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기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부배를 타고 바다 건너 코스멜 섬을 찾았답니다. 멕시코만을 건너온 제사장과 권력자들은 이스첼 여신이 머무는 유적지를 찾아가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대요. 네. 이런 의식이 오랜 세월 지속되면서 코스멜 섬은 마야 후손과 인디오들 사이에서 소중한 성지가 되었답니다. 아하. 네. 에스파냐 군대에게 멕시코가 함락된 후에도 순례는 수백 년간 계속되었으며 지금 또 일부 인디오와 마야 후손들이 순례를 하기 위해 코스멜 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네. 그리고 어제 말했던 그 엘카스티오. 아 네네 맞아요. 그 네. 피라미드. 맞아요. 네네. 네. 사방이 정글로 둘러싸인 치첸 이트사 유적지를 감상하려면 먼저 고려할 점이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앞에 펼쳐진 유적지를 볼 수 있을 뿐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첸 이트사에는 이런 장소가 딱 한 곳 있는데 바로 엘카스티오 정상이래요. 네. 그래서 치첸 이트사 유적지에는 가장 높은 엘카스티오 정상에는 동서남북을 둘러가며 볼 수 있는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다는데요. 네. 이거 근데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게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진이 이 피라미드가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게 줄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줄을 잡고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인데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 옆에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이거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사진이 이상한 건가? 잘못 보고 왔나? 네. 설정샷인가 이거? 잘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 줄 잡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고. 네, 정말 2명 정도만. 야 이거 뭐지 이거? 궁금하다 이거 왜 그런지. 자, 네. 가파르지도 않는데. 네,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면 울창한 정글 속에 자리한 치첸 이트사 유적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답니다. 동쪽에서는 울창한 정글 속에 자리한 전사의 신전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전사의 신전과 정글을 보면 왜 오랫동안 치첸 이트사 유적지를 발견할 수 없었는지 알게 됩니다.
서쪽에는 구기장, 제규어 신전 등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북쪽 세노테 유적지와 아직도 사방이 성글로 덮여 있는 남쪽 유적지 1기까지 치첸 이트자의 모든 유적지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시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의 모습을 드러낸 전사의 신전이나 저녁 노래 붉게 물든 구기장, 유적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진도색 정글은 신비롭게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다만 계절에 따라 출입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가려면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거였잖아요. 이거 그 뭐지? 저녁 노을쯤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그림자가 내려와가지고 뱀 모양. 아 맞아요 뱀. 예, 뱀 모양 그림자가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는 거랑 이제 맞닿아진다. 똑똑한 거.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변태 같지만. 네. 맞아 무서운데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네. 네, 그러면 이걸로 네. 먹고 치친 이트사 다 했고요. 네, 네. 그럼 노래 듣고 계속 좋아. 그다음은 만리장성 할게요. 네. 네, 네. 이게 왜 빠졌지? 노래 부르시려고. 아, 갑자기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이제 만리장성 얘기해 볼 거예요. 대륙의 자랑. 네, 네. 우리랑 제일 가까운 곳이죠. 네네. 달에서도 보인다는 그 아. 대단한 만리장성. 네. 만리장성은 지구촌에 건설된 수많은 인공 구조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성입니다. 정말 크죠. 가보셨어요? 아니죠, 네. 네. 저도 가보고 싶네요. 네, 진짜 크죠, 네. 험준한 산과 협곡은 물론이고 사막까지 이어진 거대한 만리장성은 황해와 가까운 동쪽 사나이관에서 서쪽으로 간수성 자위강이란 곳까지 약 3,000km가 보존되어 있답니다. 네네. 만리장성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네네. 만리장성에 관한 책은 저마다 내용이 다른데 계속해서 고치고 덧붙여지는 과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그 중국인들 특유의 뻥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옛날 책들 보면은. 네, 뭐 거의 뭐 한 1,000만 명이 죽었다, 만들다 죽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부터 되게 다양해요 이게. 와 정말 진짜.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 왜냐면 이제 그렇죠.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10년 뒤에 바로 망했으니까 그 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뭐 최소 길어봐야 10년 안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근데 이 넓은 건 10년 안에 만들려면은 인간이 많이 필요하죠. 진짜. 네, 만리장성은 여러 면에서 사람들 놀라게 만들곤 합니다. 아, 네,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이란 이야기부터 공사기간, 동원된 인원, 건축술, 그리고 수많은 사용까지 만리장성이 놀라운 점은 무척 많습니다. 진짜 깜놀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리장성 건설 과정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리장성은 그 웅장한 만큼이나 희생자를 많이 만들어낸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어. 성을 위해 나라를 버렸어.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성을 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만리장성도 그냥 장성이라고 부르던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는 최초의 국가인 은나라 때 이미 성을 쌓고 도시를 지은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운 최초의 장성은 춘추 시대인 기원전 657년 초나라에서 세운 장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기원전 4세기 때는 초, 연, 진, 한조, 위, 제나 라에서도 잇따라 장성을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곳 중에는 이때 건설한 장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 만들기 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 거 조금씩 이어가지고 근데 있는 것도 많이 힘들죠. 그니까요. 네. 그래서 기원전 221년 한위 조연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국가를 세운 진나라 시황제는 새로운 국가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방어시설을 파괴해버렸어요. 이상하네요 얘도 맞아. 변태야. 얘 되게 이상한 거 많이 했잖아요. 불로초 구해오라 하고. 맞아, 이 아저씨가 이제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제 보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죠. 네. 아 정말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이제 가져간 게 뭐였지? 해산? 가져간 게 다시마였나? 다시 다시마였나 미역인 다시마였나 미역인가 그거 가져갔는데
이제 가져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고 뭐 그랬어요. 정말 다시 그리고 이 양반이 또 그 통일하고 나서 이제 전쟁 없을 거니까 칼 뭐 활 이딴 거 다 버리자. 그래 다 녹여버리고 그랬는데 망했네. 결론은 망했어. 얘 왜 망했지? 얘는 이래서 망했어요. 지 맘대로 해서. 그래.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다음 흉노종을 방어할 목적으로 북방 지역에 거대한 장성을 짓도록 명령했어요. 방어만 하고 망했어. 방어도 못했어 근데. 기원전 215년 진시황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장성 건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언제 공사가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대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군사와 백성을 합해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만리장성 건설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에 대한 자료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마천의 역사책 사기에 남아있는 기록인데 여기 사기에는 동쪽 랴오둥에서 서쪽 린타오까지 건설된 장성의 길이가 만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 이 구간이 4,050km로 중국의 거리 단위로 따지면 만리가 조금 넘는답니다. 우리 천이 형. 와우 정말. 우리 천이 형만 생각하면은 뭔가 그 움찔해지는데. 와 말리면은 여기서 서울까지 5번인가요? 더 되나? 더 되겠죠? 6번? 기억이 안 나네요. 모르겠네요. 숫자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가. 덜 되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0리 아니에요? 삼천리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될까요? 한국 끝에서 끝까지가 그건가? 3,000리인가? 그럴 것 같아요.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쪽 그 백두산부터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삼천리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엄청 큰 거죠, 하여튼. 그니까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쌍해. 그래서 처음에 장성은 돌이 풍부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흙을 다지거나 흙으로 만든 벽돌로 건축을 했대요. 흙으로 지은 까닭에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용 기능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대요. 왜 만들었어? 맞을래? 나중에 무너지고 그냥 툭 치면 우스스. 와, 버리면서. 진시황제 때 건설한 장성은 대부분 파괴되어 여러 곳에 그 흔적만 조금씩 남아있을 뿐이래요. 진나라 때 건설된 만리장성은 한나라 때 고치고 덧붙여 짓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흉노족의 침략이 계속되자 한나라 황제 무제가 만리장성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도 또라이야. 아유. 이어서 이때 지어진 성은 진나라 때 지은 성에 비해 훨씬 견고하고 영역도 서쪽으로 더 연장됐대요. 그리고 진나라 때는 없었던 지휘소와 봉화대 같은 군사시설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북위와 수, 요, 금나라 등에서도 장성을 복원하고 늘려지었대요. 네네. 점점 늘어났어. 세대적 사업이야 이거. 국가별 사업. 진짜. 오늘날의 만리장성은 대부분 명나라 때 건설되는 거라고 합니다. 맞아. 네. 명나라 최초의 황제인 홍무제는 왕위 오른 첫 해인 1368년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훗날 명나라의 수도가 된 지금의 베이징 인근 바다링을 시작으로 허베이성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장성을 고치고 늘려지었습니다. 또한 3,000개가 넘는 봉화대와 주요 거점지에 망루,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도 명나라 때 지어졌대요. 만리장성 공사는 이후 여러 황제에 의해 계속되었는데 정덕제 때 다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대요.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만리장성은 17세기에 완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럼 기원전 255년부터 17세기까지 계속해서 만들고 부셔지고 또 만들고 대박. 고치고 1800년 동안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진짜 중국 애들. 진심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만리장성은 총 길이가 6,350km나 된답니다. 뭐야 이게. 물론 총 길이는 2, 3중으로 된 장성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만리가 훨씬 넘는 1만 6천리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능선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었대요. 저 계단
저 계단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전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올라가기 되게 힘들대요.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넓잖아요. 그 가파른 곳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진짜 힘들대요. 맞아, 그렇게 보여. 네. 차라리 계단을 없애고 내리막길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수 있게 하지. 그럼 큰일 나요. 쭉 그냥 쉴 수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요. 지옥까지 와. 가는 거요. 저승까지 가는 거야 이거. 쉴 수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가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와우, 네. 네. 이게 달에서도 보인다고 할 만큼 거대한 건축물인데 실제로는 달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얇아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아 그런가? 난 그럼 내가 본 거 뭐지? 봤어요? 달에 갔어요? 아니 그 예전에 TV에서 이제 달에서 이제 그 지구 이게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날씨가 되게 맑은 날에 네. 중국에 흰 정말 얇은 이렇게 선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페이크였나 보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얘가 얇아가지고 안 네. 보인대요. 잘 네. 길긴 긴데 얇아서. 네, 그럼 나중에 제가 혹시 돈 많이 벌면은 달에 놀러 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뭐 제 후손들한테 한 네, 10대 손 정도. 인증시켜달라고. 네. 네. 그래서 만리장성은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흥미로운 장소가 많죠. 그중 최고는 오랜 세월 대제국의 수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건축한 바다링과 주변 지역을 꼽을 수 있어요. 네. 베이징 중심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바다링은 단순한 장성이 아닌 종합적인 군사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링은 주변을 훤히 파악할 수 있는 능선을 따라 벽돌로 지은 장성이래요. 바다링과 주변의 장성은 자연지형에 따라 높이가 다른데 접근이 어려운 낭떠러지 같은 곳은 3에서 4m에 불과하지만 길목과 주요 요충지는 8m가 넘는 곳도 있대요. 오. 성벽의 높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을 최대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긴 만들기 힘드니까 만들기 힘드니까 최대한 그 주변 걸 사용해야죠. 맞아. 진짜. 사실 뒤에 사진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똑같이 생겼는데. 맞아. 네. 뭔가 당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긴 놓고 반대편 낮은 게 음. 산이 있으니까. 네, 잘 만들었네. 열심히 만들었네. 고생했다. 네, 성벽의 폭도 저마다 다르대요. 고비 사막이나 북방에 건설된 성벽은 폭이 1에서 2m에 불과하고 전투를 위한 시설도 많지 않대요. 그에 반해 바다링 지역은 성벽을 모두 2에서 3중으로 쌓았고 폭도 3m인 곳에서 10m에 달하는 곳까지 있을 정도로 저마다 다르게 지어졌답니다. 아무래도 수도가 코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오. 네. 그래서 바다링 주변 성벽이 이토록 견고하고 큰 규모로 지어지게 된 것은 군사적인 중요성 때문이죠. 맞네요. 바다링은 황제가 사는 베이징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기 때문에 어떤 곳보다 튼튼하게 방어해야 했답니다. 뭐보다 갑 중심이거든요. 최고 갑이 황제니까. 네, 황제가 또 황제죠. 네. 이 섬 중에 넓은 성벽 위의 평탄한 길 역시 군사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사적인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와우, 되게 많아.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노래 듣고 옵시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만리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중국 자료에 의하면 바다이링 부근의 성벽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은 말 오필과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간선도로의 기능도 일부 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 차례 마차링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이런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말과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넓게 만들어 놓은 길은 용도에 따라 폭이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 능선이 끝나는 지점이나 중앙에는 어김없이 적군을 감시했던 망로와 누각이 세워져 있고 적군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만리장성에 관한 기록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마리의 말들이 동시에 이동하거나 군사들이 10명씩 동시에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100에서 200m마다 계단이 있어
마차가 자유롭게 이동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을 품게 된답니다. 만리장성에는 망루, 봉화대, 성문이 많지만 바다링 주변에는 특별히 규모가 큰 망루, 봉화대, 성문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바다링 지역에 지어진 망루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도 큽니다. 바다 깔은 것 같은데 이거. 네? 아까 읽은 것 같은데. 네. 바다링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머물면서 경계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네네. 또한 봉화대도 크고 성문도 다른 곳에 비해 크고 많습니다. 또 바다링 근처에는 진상링과 무채윤이, 스마타이 같은 크고 시설이 잘 갖춰진 장성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야, 여러 가지가 다 모여 있네. 네, 엄청 이제 많아요. 슈퍼 가빈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야. 그렇죠. 그 진시황제 죽고 싶지 않다던. 네. 북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만든 만리장성은 인류가 건설한 가장 웅장한 인공 구조물입니다. 네, 비록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건설한 장성이지만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을 주는 유적지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바다링 말루에 울라 주변을 살펴보면 만리장성의 주요 요충지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주요 길목이 어떤 곳에 지어졌는지는 기본이고 실제 성벽이 높이, 망루들의 차이점, 무기를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든 건축 기법까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 네, 능선을 따라 동서로 이어진 수십 킬로미터 거리의 장성이 어떤 형태로 지어졌는지 살펴보게도 그만이죠. 네네. 또한 이곳에는 말과 군사들이 신속하게 이동했다는 성벽 위 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리장성은 매우 큰 건축물이라서 다 둘러보는 게 불가능하대요, 거의. 네, 설령 모두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대부분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걸어서 둘러보야 하니까 적어도 2에서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아 맞아, 여기 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계단에 계속 걸어댕겨야 되니까. 계속 계단 나오고 뭐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네, 2, 3년이 걸린답니다. 다 보는데. 네,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네.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신문에 한 번쯤은 나오겠죠. 나올 특히 수도 있겠죠. 네. 한국인이면 한국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많이 중국 신문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정신 나가는 왜- 얘기가지고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만리장성 여기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걷고 와 씻기는 어떻게 씻어 이거? 안 씻는 거지 뭐. 3년 동안 오, 와 도착하면 완전 대박이겠다 그거는. 난 다 했다. 완주의 기쁨을 느끼면서 이제 샤워를 딱. 맨 처음에 뉴스에 보도될 땐 신기하게 보도될 수도 있어요. 웬 이상한 원시인 같이 생긴 애가 만리장성에 원시인이 살고 있었다. 총으로 쏘는 거 아니야? 나오자마자 괴물이라고? 겨우 나왔다. 어, 아 너무해. 네, 그래서 만리장성을 볼 때는 만리장성이 주요 요충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긴 뭐 그냥 중요한 것만. 네. 네, 그래서 네, 다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네. 언젠가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이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맞아요. 한 번 정도는. 네, 그래도 제일 크다는데 달에서도 보일 것 같다던데. 네. 네. 얼마나 크면은 그렇게 해놨는지. 네, 그냥 발만 딛고 나오더라도 가보고는 싶네요. 이거 만리장성에 또 맛있는 거 판대요. 여기요? 그 이게 꼬치 같은 거 뭐 그런 거 판답니다. 대박. 네. 그 사람들 날씬하겠다. 거기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혹시? 만리장성에 그 벽돌판에서 들어갔을 때. 뭐지 뭐 이렇게 케이블카 뭐 비스무리한 거 뭐 그런 걸로 옮겨주고 뭐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지. 오 신기하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만리장성도 마쳤고요. 네네. 네, 이제 라디오도 마칠 거. 5시입니다. 아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네. 네. 생각보다 되게 시간이 빨라요. 네. 네. 만리장성 했고요. 내일은 기억이 안 난다. 예수상이랑 네. 마추픽추. 마추픽추? 마추픽추. 네, 마추픽추 네. 할 거예요. 네. 네.
아,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 아쉬워요. 네. 그래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7대 불가사의.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이번 주는 7대 불가사의로 시작해서 7대 불가사의로 끝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기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